네, 오늘부터 7시 뉴스 부산은 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각 당의 유력 후보들을 만나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선거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월 10일 출마 선언을 하는 자리에서 사과의 말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과였고 그리고 출마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이번 보선이 민주당 소속의 전임 시장이 큰 사고를 내는 바람에 네. 생긴 그런 보선인 만큼 우선 피해자와 부산 시민들께 정말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사죄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이 위기의 부산에 가장 책임지는 자세는 이번 보선에 후보를 내서 시민들께 부산을 살리는 해법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시장이 되어도 직접 실행을 옮기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저도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책임의 자세로 출마 이유를 밝혀주셨는데 이제 막 선거가 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여론조사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여드릴 여론조사 보여주시죠. 네. KBS 부산과 부산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 보고 계십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반등을 할 것인지 전략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작년 연말에 이제 국회 사무총장 사표를 내고 네. 또 출마 선언을 한 지가 이제 채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1위 후보를 기록하고 있는 분은 이미 텔레비전의 시사 예능 프로에 많이 나와서 일종의 연예인 같은 그런 셀럽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분이죠. 네. 그리고 준비나 출마를 또 하면서 시민에게 활동하기도 저보다 몇 달 전에 앞서서 시작했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저보다는 한 100m 달리기에서 30m 좀 먼저 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한 70년 동안 제가 더 열심히 뛰어서 그 차이를 극복해내고 역전을 하겠다, 그런 각오입니다. 지금의 지지율 차이는 단순히 이제 출발 시점의 차이고 앞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까 그 후보 적합도 조사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가 이 날개 없이 초락해온 부산을 제대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 부산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서 적합할 것인지, 이것을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그런 선거로 간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시민들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공약을 유심히 들여다보실 것 같은데 1호 공약이 가덕신공항과 관련된 공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도 이번 보선에서 뽑히는 시장이 1년 남짓한 짧은 임기의 시장입니다만은 그 1년 1개월 동안에 앞으로 부산의 20년, 30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들의 결정이 그 1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덕도 신공항이죠. 그래서 저는 집권당으로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와 함께 부산을 위한 어떤 위대한 결정들을 이끌어내 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그 1호가 바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통해서 2030년 엑스포도 그 신공항으로 치러낼 수 있게 그렇게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이뤄내겠다라는 것이 제 1호 공약입니다. 조기 착공이 이제 내년에 첫 삽을 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굉장히 빠듯한 일정이죠. 그런 각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30년 엑스포를 신공항으로 치러내기 위해서는 29년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3년에 내후년에 개최지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개최지 결정 이전에 첫 삽이 떠지면은 개최 결정에도 가장 유리한 그런 요건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빨리 착공하자라는 게 방점입니다. 그리고 신공항뿐 아니라 부산의 현안은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또 이 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부산의 현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역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장 갈증 느껴 하시는 부분이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업 유치, 외국 기업을 포함해서
좋은 대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야 부산에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탄생할 텐데 네. 그걸 위해서 저는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비전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싱가포르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가 돼야 됩니다. 예. 일일이 중앙정부의 간섭과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그러면은 네네. 부산은 결코 싱가포르가 될 수가 없죠. 그걸 위해서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 가장 두 번째 중요한 공약이고요. 예. 그걸 또 하기 위해서는 경남과 울산이 같이 부산과 메가시티를 이루어야 해외 비즈니스 활성화될 수 있고 기업 투자 유치도 유리한 조건이 될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가 최근 한 2년 전에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제안도 했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진행된 일인 만큼 제가 시장이 되어서 경남지사, 울산시장님과 함께 마무리를 잘 지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큰 그림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할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산시의 방역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뭐 4월에 또 부산시의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부산시의 방역을 좀 이끌겠다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부산시 방역은 전국적으로 봐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집단 감염의 그 요소만 잘 좀 예방을 하고 예. 제거한다 그러면은 부산시는 지금보다 더 훨씬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방역보다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한 생계 위협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회에서도 한참 뭐 재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법안도 제출되어 있고 또 정부와 국회 사이에 또 민주당과 정부 사이에 많은 또 논쟁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저는 그런 국민들의 재난 손실을 지원해주는 지원책이 지금보다는 좀 대폭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투 트랙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는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피해, 그러니까 뭐 집합 금지나 네네.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손실에 대해서 그 손실 전부를 다 지원을 못할 겁니다만은 일정 부분을 좀 지원해줘서 연명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예. 두 번째는 그런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동자라도 수입이 감소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네. 또 수입은 똑같아도 아이를 학교에나 유치원에 못 보내서 부모에게 맡겨야 되는 이런 맞벌이 부부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지출이 대폭 확대가 되어서 또 생계 위협을 받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재난 손실 지원금을 좀 지금보다는 좀 늘려서 지급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좀 더 확대된 어떤 지원 정책들을 펼치겠다. 위기 국민들에게 예. 긴급하게 구조를 예. 제공해 주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네. 의무이기도 하고요. 적자 재정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예. 올해 조금 더 지출을 늘리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런 위기 국민들을 구조해 놓고 내년부터는 정상화될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5년 계획, 10년 계획으로 국채를 좀 상환해 가는 그런 계획을 통해서 보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계획들 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선 통과가 우선인데 예. 당내 경선 전략 어떻게 좀 세우고 계신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뭐 경선이라고 그래서 본선과 크게 뭐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만 네네. 경선에는 우선 민주당 당원이 50%, 또 일반 시민이 50%입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께도 또 말씀을 드리는 것 역시 우리 당 내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이번 경선을 통해서 뽑히는 후보가 결국은 민주당을 대표해서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후보이니만큼 누가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지 예. 더 나아가서는 누가 가장 부산시장으로서 이 어려운 부산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시장감인지를 뽑아내는 그런 우리 당내의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런 선택일 경우에는 내가 가장 유리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선에서는 어떤 후보가 가장 좀 견제가 되는 겁니까? 상대 후보로서 상대 후보죠. 예.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뭐 어떤 특정 개인이 더 신경이 쓰이거나 예. 강한 상대다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질 않습니다. 다만 지금 부산은 작년 총선부터 계속 국민의힘이 좀 강세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작년 연말과 연시까지는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가 좀 낮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시민들의 정서상 야당 후보에게 가는 그런 마음의 물꼬를 어떻게 돌려내는가. 예. 그게 저한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이지 개인 상대에 대해서는 크게 뭐 염두에 두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네. 이제 한 2달 좀 넘게 남았습니다. 선거가 예. 뭐 당연히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선거 운동 기간에도 부산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힘든 상황에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 부산시장 김영춘 예비후보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